수사기관의 수사력이 힘 있는 자 앞에서 무력화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이 힘 있는 자를 위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법률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표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무능함과 국제 정세의 혼란이 더해져 어릴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날로 더해가고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은 안중에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광주가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서고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광주에서 그리고 서구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더 큰 광주 발전을 위해 저의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선지이자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광주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낙폭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광주 자랑스러운 민주 영향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결집하여 새로운 광주, 더 큰 광주를 향해 출발하는 대장경 선두에 저 양분함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동지 여러분, 양분함에 터지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흑수저도 비주류도 누구나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회,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두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도전해 왔습니다. 이제 광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역사의 순간마다 등불이 되었던 광주의 정신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 위대한 광주의 여정은 경제적 풍요와 공정한 사회 그리고 민주정권의 재창출로 보답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광주 중심 서구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양동남. 연호하면 선거 운동성이 될 수 있어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양동남 예비 후보의 결의에 찬 출마 선언문 낭독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되신 분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예시 정태환 기자입니다. 서구올려시 경쟁력이 치열하시는데요. 본인만의 경쟁력이 어느 제가 법조인으로서 살아왔던 경험 경륜, 특히 검찰로 살았던 게 경험 경륜을 살려서 이 정부가 검찰 독재 국가이고 검찰 공화국인데 이것을 비판 견제하는데 저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2년 가까이 생활 동안 중앙당에서 지난 됐을 때는 민주당 대선 법률 단장으로서 지난 9월부터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중앙정치에 당의 어떤 흐름, 변화 여기서 많이 경험하고 현장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도 저의 특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서구의 주민들께 저에게 많은 이렇게 지지를 해준 점에 대해서 정말로 머릿속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분석과 판단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서구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위원장이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역위원장 대행체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구울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당에서 활동했던 내력들, 대선 후 법률단장으로서 늘 당에 크게 활동했던 내용, 그리고 법률위원장으로서 늘 최고위원회 가서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보고 지역민들이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바래 민주당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지지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를 지지했던 지역민들에게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그분들의 기대와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더욱 귀 기울여 듣고 또 지역민들의 당에 대한 바람, 염원을 당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데 더욱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방송의 정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은 제2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1대 국회에서는 검찰청 개혁 입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시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사가 원복이 됐습니다. 이제 소위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완벽한 어떤 개선이 돼야 할 텐데 과연 국민의 선택에 의한 이런 입법기관에서 만들어놓은 법 자체가 무용지물되는 무력화되는 이런 현 사태를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걸 제대로 한번 다뤄줘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우리 법률위원장님의 압도적 지지도 그런 부분을 좀 견제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열망도에 담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 우리 대한민국의 3법으로 나눠졌는데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행정부가 존중하지 않고 시행령 통치,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이고 입법부를 무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저를 이렇게 많은 분이 지적한 것도 네가 한번 국회에 되면은 너의 경험을 살려서 그런 입법부가 제대로 쓰고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 기능을 시행령이라는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막아봐라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전면에 나서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현대경제 상주입니다. 최근 뉴스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명이 지금 뜨거운 이슈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총선을 안 남아서 일종의 이제 변화라든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오랜 세월 하시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정관과 인연이 좀 궁금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저걸 잘 알면 또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현재 장관과 저의 관계는 같은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게 한두 달 근무한 게 아니고 짧게 2년, 또 1년 이렇게 근무를 해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점이 어떻다 이랬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간다면은 그런 잘 아는 점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그들의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제 목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국민의 예대학자입니다. 예. 지금 최대 주민제 지금 서구 의뢰 최대 현안은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서구 의뢰 최대 현안은
광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마륵동 한약 부지가 인정됐을 때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게 그 문제하고 서구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체증이 심한 있는데 그런 교통체증 문제 해소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아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후회스럽다라고 말씀을 밝힌 온라인 도박이나 전세 사기, 예, 코인 사기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좀 말씀하실 제가 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코인 사기, 코인 오마이뉴스 이런 매체에서 코인 사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기사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사의 전체적인 목적이 저를 비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책을 강구정했습니다. 또 하나 전세 사기 부분은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변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수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입장을 좀만 이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 전세 사기를 사건을 수임할 때는 우리 사회에 전세 사기라는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전세 사기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의뢰된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도 모르고 저는 사건을 수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사회의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의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국가에서 대책을 내놓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맡은 사건이 비슷하네? 그래서 내가 그걸 아는 순간 사건을 사임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총 맡았던 기간은 1개월 17일이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법조인이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제가 정치인으로서 보다 더 신중한 생각이 했더라면은 그걸 수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르고 했던 어찌됐든 제가 깊이 사죄드립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약속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예, 예, 예. 하셨는데 21대 국회의 최대 성과라고 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공수처에 무용론이 나옵니다. 예. 쉽게 말해 현재 지금 모든 게 지금 현재 총원도 지금 정확하게 교정이 안 된 상태였고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 할 때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랬는데 아니까 지금 총원도 지금 교정이 안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예.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첫 번째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공수처의 이제 무용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공수처는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어느 한 기관이 한 분야를 이게 다 차지할 수 없는 게 현재 사회이고 무한 경쟁으로 가야지만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해야지만이 우리가 일단 수사 분야에서도 우리 사회가 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인성 과정에서부터 조직부터 무용화 이게 말라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거기다 뭐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보호하는 법 쪽으로 저는 힘을 쓸 겁니다. 보관 쪽으로요. 보호강. 보강. 예. 그 사법개혁을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답변을 원하신가요? 아니 어차피 사법 개혁을 완수하시겠다고. 네, 사법개혁을 제가 말하는 사법개혁은 저는 배심원 제도가 이제 실시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재판 제도를 보면은 참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심원 제도와 배심원 제도를 많은 국민이 혼동하고 있는데 참심원 제도는 피고인이 원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정한 범죄에서 할 수가 있고 참심원들의 결정이 판사를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심원 제도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는 것처럼 모든 범죄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판사에게 기소되어 있습니다. 유죄 무죄에 대해서 배심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마지막 관문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제가 출마 선언도 말씀했지만은 힘 있는 일을 위해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지는 이상한 법리를 적용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막는 데 가장 유효한 게 제가 오랜 법적 경험을 느껴본 것은 우리도 배심원제 시대에서 유무죄는 국민이 판단하고 한다. 주권 재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사의 유무죄 심리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배심원 제도를 이제 선포해 쓰겠습니다. 배심원 제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법만 개정이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거 헌법 개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동료, 동지들을 규합해서 마지막 배심원제 시대로 제가 헌신의 노를 다할 것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사람 계시나요? 자,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 양분남 예비 후보의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 을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예비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오늘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양분남 예비 후보하고 사진 다시 한번 찍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진 안 찍으세요? 사진 안 찍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이 많이 나와요. 뭐 시간이 되셨네요. 상당히 무신데 여기까지 오셨네요. 잠깐만. 20분 네. 만져주세요. 앞에 선생님 가서 앉으시죠. 안 보이시니까 나오시란게 좀 앞으로 앉아버릴까요? 나이가 좀. 아니 기자한테 안 찍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사진 찍어요. 뭐 해요? 우리도 사진 찍고 사랑방에 가야 되네. 사랑방이에요? 자, 화이팅 한번 하시죠. 자, 양분남 화이팅! 한번 더. 자, 양분남 화이팅! 네. 저분이시구나. 아주 뭐 감나게 오셨습니다. 요리 한번 찍어. 네.